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반도체 쇼크에 삼성전자가 끝내 27년 만에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이 감산이라는 건 생산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동안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감산 없이 극복해냈었는데 금방 끝날 위기가 아니다. 긴급 처방을 내린 겁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14년 만에 적자를 냈습니다. 첫 소식 김승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어닝 쇼크를 맞았습니다. 영업이익은 6천억 원, 1년 전보다 95.8% 줄어 시장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아래로 추락하고 반도체 부문이 적자로 돌아선 건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3조 원대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달 말 실적을 발표하는데 증권가는 3조 5천억 원 안팎의 적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IT 센터,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이에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던 삼성은 오늘 메모리 생산량을 의미 있는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며 감산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이 감산을 공식화한 건 D램 가격이 폭락한 1996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실적이 곤두박질 쳤지만 삼성전자가 감산 대열에 뛰어들자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4.3%, SK하이닉스는 6.3% 올랐습니다. 공급이 줄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본 겁니다. 삼성전자 D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45% 정도 되는데요. 3, 4분기 되면 오히려 수요와 공급이 이제 역전이 되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도 적자가 벗어나지 않겠는가. 다만 경기 부진에 회복이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반도체가 다른 전자제품들이나 이런 소비 제품들이 수요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그런 것 덕분에 소비심 약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봄은 왔지만 반도체 한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우리나라 제1기업 삼성전자 수출이 흔들리니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가 흔들립니다. 반도체 악재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타격이 더 큽니다. 박재희 기자가 이어갑니다. 경상수지가 2012년 이후 11년 만에 2달 연속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2월 경상수지는 5억 2천만 달러 적자로 우리 돈으로 6,86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경상수지는 다른 나라와의 거래에서 받은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의미하는데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와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자의 원인은 수출 감소와 해외 여행객 증가입니다. 우선 글로벌 경기 둔화로 반도체 수출이 41.5% 줄었습니다.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달하는 만큼 유례 없는 반도체 불황에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화학공업 제품, 철강 제품 수출도 부진했습니다. 반면 원자재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대상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동 수출은 증가했지만 동남아, 중국에서 20% 이상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풀리면서 해외여행이 본물 터지듯 늘자 여행 수지 적자도 1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한국 수출은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 수지는 13개월째 적자 행진 중입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경상수지는 흑자를 보일 거란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 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연간 200억 불대 흑자가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이 여행 수지를 얼마나 회복시킬지가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건 우리 물건을 살 고객인 전 세계 국가들이 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IMF는 향후 5년 이 경제 성장률이 30년 이래 최저일 거라 경고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현지 시각 어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ith rising geopolitical tensions, with inflation still running high, a robust recovery remains elusive. 특히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3%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봤는데 이는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전망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성장은 계속되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 활동이 90% 가까이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미국 은행 파산으로 인한 불안정한 금융시장과 선진국의 고금리 정책 때문입니다. Concerns about vulnerabilities that may be hidden now is not the time to be complacent. IMF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충계 총회 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어느 국가든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해외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정학적 전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네, 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버젓이 마약 음료를 나눠준 사건 이후 강남 학부모들은 마약 공포에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들은 시음 음료를 절대 마시지 말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학원 전단지와 함께 나눠주는 사탕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사거리에서 경찰들이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모르는 사람이 건네주면 그때 먹으면 안 되고 바로 112 신고하면 친구들한테도 좀 전달해주고. 학생들을 상대로 시음을 가장한 마약 음료 사건이 터지자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창동 등 학원 밀집 지역을 돌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의 한 학원에는 근처에서 나눠주는 음료나 간식을 절대 받지 말라는 공지도 붙었습니다. 대치동 인근 초중교에선 가정통신문을 보내 수상한 사람이 주는 음료는 절대 마시지 말고 혹시 시음한 학생들이 있다면 경찰에게 즉시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에 최근 학원가에서 비타민을 나눠준 제약회사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비타민 회사에 전화해봤더니 나눠준 건 맞다요? 왜 근데 이름 똑같이 비슷하게 해서 가짜로 해올 수도 있어요. 학원 전단지 줄 때 주는 사탕도 마약이란 소문까지 나돕니다. 옛날에는 뭐 길거리에서 뭐 나눠주거나 하면은 그냥 넙죽 다 받아 먹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 받지도 않고 먹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수서경찰서는 마약 사탕의 경우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너무나 깊숙이 들어온 마약에 불안을 토로합니다. 마약이 너무 근접하게 생활권에 들어온 것 같고 애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일어날 때는 되게 충격적이에요. 경찰은 오늘 대구에서 마지막 용의자 1명까지 모두 검거했습니다. 역추적 결과 마약 음료는 모두 100병으로 확인됐고 일부는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최근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중학생을 부모가 신고한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마약은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배달하다 붙잡히는 10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용 캐리어에 비닐로 포장된 케타민과 액상 대마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팔 수 있도록 비닐에 소분까지 돼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사겠다는 연락이 오면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드라퍼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붙잡힌 이들 중에 10대 4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17세에서 19세의 청소년들로 인천의 오피스텔에 함께 살며 마약 투약도 하고 배달 심부름도 한 겁니다. 이들 일당은 외국에서 마약을 택배로 받아 밀수한 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원룸 2곳을 창고 삼아 마약을 대량으로 보관했습니다. SNS로 마약 구매 요청이 오면 드라퍼들이 배달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2달간 이들이 판매한 마약만 16억 원 상당. 얼마 전만 해도 마약은 어른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소비뿐 아니라 유통, 판매까지 10대 청소년이 전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실제로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에는 140여 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81명으로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최근 마약 투약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중에는 14살 구매자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도 청소년 안전지대도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처럼 애들 학교 갈 때 너 마약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상용화 될 거예요. 악소리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은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밀수와 유통이 10대, 20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해외여행 가서도 각별히 마약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대마가 합법인 태국이나 캐나다 같은 국가에서요. 자신도 모르게 음식에 섞인 대마를 먹으면 돌아와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태국 파타야의 한 대마초 가게. 다양한 종류의 대마 잎이 진열돼 있습니다. 꽤 비싸네요. 1g에 550. 종류가 많습니다. 대마 성분이 들어간 쿠키도 판매 중입니다. 편의점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품 겉면에 초록색 잎 그림과 마리화나 등의 영어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나뭇잎 그림. 요거는 대마 성분이 들어간 거죠. 네. 지난해 6월부터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 태국에서는 대마가 들어간 피자나 국수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100m 안에 2-3개는 있었고요. 피는 사람도 많고 대마 칵테일 바 이렇게 생긴 데도 있어요. 표시는 다 되어 있어요. 문제는 현지에서 무심코 먹었다 적발되면 귀국 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형법이 속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또 모르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그냥 피자만 먹었을 뿐인데 라는 핑계는 한국에 와선 통하지 않는 것. 외교부는 태국이나 캐나다 등 대마 합법국에 가는 여행객들을 위해 최근 영상까지 제작하며 마약류 사용 경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내년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총선 키워드는 아마 심판론이 될 겁니다.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거대 야당, 거야 심판론이냐. 자, 1년이 앞둔 지금 여론은 어느 쪽에 더 쏠려 있을까요? 최수연 기자가 여론을 보여드립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내년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야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50%로 여당을 지지하는 정부 지원론보다 14%포인트가 높았습니다. 한 달 전 같은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지원론은 하락하고 정부 견제론은 6%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4년 전 똑같이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정부 지원론이 견제론을 2자릿수로 앞선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48%로 국민의힘이라고 답한 38%보다 많았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거대 야당 심판론보다 더 힘을 받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보다 다른 사람, 즉 물갈이 의견이 높은 부분에서는 169석의 민주당에 부담일 수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인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위기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죠. 민심을 더 아주 예민하게 듣고 또 겸손하고 유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즘 문제가 있는 게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보다 더 혁신하고 한골 탈퇴하는 계기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비공개 회의를 갖고 총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신임 원내대표로 삼선 윤재옥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상 그리고 선거 경험이 풍부해 의원들 마음을 얻었다는데요. 당 지도부 상당수가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 건 부담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1년 여당 원내사령탑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일, 두 후보는 출신 지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제가 영남권 김기현 당대표님 그리고 수도권 원내사령탑이라는 환상의 조합으로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수도권 원내대표 했을 때 선거에 우리가 이긴 사례가 거의 없어요. 표결 결과 대구 지역 3선인 윤 의원이 109표 중 65표를 얻었고 수도권 4선 김학용 의원은 44표에 그쳤습니다. 총선을 앞둔 의원들은 지역 안배보다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상대할 협상력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입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윤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아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지난 대선 때 상황실장으로 선거를 이끌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대선 상황실장으로 야전 침대를 깔고 당사에서 숙식하던 사진을 공개한 게 유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와 정책위 의장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영남 위주로 꾸려지면서 외연 확대의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 주 새 원내지도부 진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향했습니다. 각종 약속을 쏟아냈는데요. 호남 민심이 매주 요동치는 상황, 호남을 주말 농장 같은 텃밭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개월 만에 다시 호남을 찾았습니다. 전남대를 찾아 천원의 아침밥 현장을 살피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공공항 이전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광주 시민들의 수건이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처리됐습니다. 4월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표는 최근 당직 개편을 통해 광주의 지역구를 든 비명계 송갑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등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붙이기로 결정한 데에는 농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호남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석됩니다. 호남 지지율은 최근 65%로 회복됐지만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38%에 머무르는 등 민주당을 향한 호남 민심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반등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로 얻은 반사이익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광주 전남을 주말 농장 같은 텃밭 정도로 취급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전북 전주을 재선거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진보당 후보에게 패배하는 등 경고등도 켜진 상황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실망한 호남 유권자들이 나오지 않아 참패했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확고한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전북 전주을 재선거에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다음 주 국회에 등원합니다. 당장 국회 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상임위 배정인데요. 각종 군사 기밀을 다루는 국방위원회 배정을 두고 국회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주을 재선거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상임위 배치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재보궐선거로 국회 입성 시 결원이 있는 상임위의 우선 배정이 원칙인데 현재 국방위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방위에 해산 판결을 받았던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진보당 의원 배치가 맞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고심 중입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정치권의 우려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와 여야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교섭 단체의 상임위 배정권은 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원구성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석기 의원 종북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에 통진당 의원을 전원 배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배제할 경우 색깔론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어 고민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 의원은 어떤 상임위든 상관없다는 반응입니다. 저는 어느 상임위든 다 상관없는데요. 네. 국방위라면 국방위도 좋고 네. 다 어디도 다 좋습니다. 어디든 어느 곳에서라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보당은 특정 상임위에 배제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얘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어디가 이렇게 시끌벅적할까요? 네, 바로 부산의 한 횟집 앞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 뛰어든 부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 그리고 여야 시도지사들이 부산에 집결했죠. 지원을 어떻게 할지 부산에서 회의를 한 뒤에 한 횟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올 때의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네, 크게 보니까 대통령 얼굴도 보이는 것 같고 검은 차, 검은 양복 줄을 쫙 서서 부산이 정말 시끌벅적해졌네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최근 산불 중 골프 연습장에 들러 논란이 된 김진태 강원지사 모습도 보입니다. 김 지사는요, 앞선 회의에서는 90도 인사로 눈길을 끄기도 했습니다. 부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열심히 뛰어봅시다. 대통령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서 강원 도민의 41년 한이 풀렸습니다. 그냥 앉아서 인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또 여론은 골프 연습장 들린 거에 대해 사과는 해도 좀 자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던데. 네. 자, 산불 중에 골프 연습을 했다.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난 31일 홍천 산불 때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한 뒤에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까지 했다. 앞선 18일 산불 때도 골프 연습장에 있었다는 추가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된 건데요. 김 지사 측은 18일 골프 연습장은 산불이 나기 전에 갔고 31일 저녁 자리는 이 산불이 꺼진 뒤 갔다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면서 논란 수습에 나섰는데요. 산불 중 골프 연습 논란 마무리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황교안 전 대표인데요. 정광훈 지우기 어디서요? 네,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인데요. 전광훈 목사가 가입시킨 국민의힘 당원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 목사 측에서 책임당원을 우리 당원에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요. 내부 경선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전수조사회가 책임당원 정리를 해야 돼요. 본인이 들어오진 않고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더 비겁하죠. 당에서 축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요, 한때 전 목사와 친했었는데 비판을 세게 했네요. 네, 요즘 지난 총선 공천 관련 폭로전으로 연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양심선언이 나왔어. 황교안한테 공천 받으려고 돈을 50억을 줬다. 이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끝까지 법적인 조치에 임할 것입니다. 황 전 대표는 전광훈 목사가 오히려 과도한 공천 요구를 했다면서 오늘도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군요. 네. 네,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전 목사가 그런데 왜 국민의힘 입당을 시킵니까? 전 목사는 특히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가입을 독려했거든요. 1월 말까지 국민의힘 정당에 50만 명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0만 명이 한 달에 1,000원씩이요. 3달, 4달만 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대표를 세워야 돼요. 룰이 바뀌어 당원 투표로만으로 대표를 뽑기로 하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거죠. 하태경 의원은 당원 가입서 추천인 란에 정광훈이라고 쓴 사람을 출당시키자며 사이비 종교가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도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총선 승리의 관건이죠. 외연 확장을 위해 국민의힘이 극우 이미지와 결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 재판이 한창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근거로 당시 성남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을 비추는 CCTV를 들고 있습니다. 소리까지 녹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냐? 자, 검찰은 그 CCTV가 촬영 기능이 없거나 끈 상태였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 CCTV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손인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성남시청 CCTV를 둘러싼 공방은 지난주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촉발됐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이 시장실, 비서실이 있는 2층에는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 카메라가 있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한 겁니다. 시청 2층 도면에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에 달린 카메라 위치도 표시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비서실 카메라는 촬영 기능 자체가 없고 집무실 카메라는 초기에만 몇 번 쓰고 연결 회로를 빼놨다는 겁니다. 2층 복도 CCTV를 포함해도 정 전 실장 자리를 비추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시장실 CCTV도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대국민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가짜 CCTV거든요. 오늘 정 전 실장 측은 집무실과 비서실, 복도 등 CCTV 카메라 3대가 모두 정상 작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작동되는 거고요. 시장실의 CCTV는 켜놓고 비서실 CCTV는 꺼놓나요? 앞서 집무실 CCTV를 설치한 성남시청 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CCTV는 정상 작동했지만 녹음 기능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녹화나 작동 여부는 비서 컴퓨터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 CCTV 관리 담당자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정 전 실장의 아파트 분양대금 출처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조의금과 축의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정 전 실장 아내 계좌에 정체불명의 현금 수억여 원이 장기간 입금됐다며 뇌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경기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속보입니다. 사고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오래전부터 다리 내부가 조금씩 부식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우산을 든 남성이 다리에 들어서는 순간 보행로가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기둥도 균형을 잃더니 그대로 넘어갑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분당 정자교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CCTV를 본 전문가들은 붕괴 직전 도로에 큰 균열이 발생한 모습에 주목합니다. 오래전부터 다리 내부에서 부식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전부터 균열이 발생됐었던 거고 산소가 접촉이 되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철근이 부식이 되고 콘크리트도 부식이 되는 이런 상태에 있다가 그런 버티는 것이 일단 안 됐다는 거예요.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합동감식에선 보행로가 끊어진 지점과 하천으로 무너져 내린 잔해물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안전점검 부실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와 분당구청, 안전점검을 실시한 업체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채널A가 어제 보도에서 균열 위험성을 지적했던 금곡교도 보행로가 통제되면서 통행이 차단된 탄천 교량은 4곳으로 늘었습니다. 성남시는 탄천에 설치된 나머지 교량 보행로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즉시 보수 보강 공사에 착수하고 항구 복구가 필요한 교량의 경우에는 전면 재시공도 하겠습니다. 정자교와 같이 중간 지지대 없이 건설된 인근 교량 16곳엔 보행로 하중을 분산시키는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딸을 떠나보낸 유족을 2번 울린 변호사가 있습니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자동 패소하는가 하면 대책을 묻자 9천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만 일방적으로 건넨 뒤에 잠적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유족이 가해자 측과 학교,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유족 측 법률 대리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부모 1명에게 5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지만 유족은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심 재판은 제대로 다투지도 못하고 지난해 11월 유족이 패소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법정에 3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자동으로 소송에서 진 겁니다. 유족들은 이런 사실도 석 달 뒤인 지난달 말일에야 통보받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대책을 묻는 유족에게
향후 3년간 9천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건넸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니까 그런 걸 이제 일방적으로 써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도 모르고. 권 변호사는 현재 잠적 상태로 소속 법무법인에는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8년 소송이 물거품이 되면서 유족은 1심 1부 승소로 받을 줄 알았던 배상금도 못 받게 됐습니다. 유족이 재심을 신청하기도 어려운 데다 항소심에서 이긴 서울시 교육청의 소송 비용 1,300만 원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 일단 시교육청은 소송 비용 청구 예외를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징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유족도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권 변호사는 채널A 취재진의 해명 요청에 대해 유족 측과는 연락을 끊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중간 주범이 범행 직후 찾아갔던 바로 그 남성입니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아내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가상 앞에 큰 손 유모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도살인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직후에 이경우 씨는 왜 만나신 건가요? 유 씨는 주범으로 알려진 이경우에게 피해자 납치 사례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경우가 그런 짓을 할지 꿈에도 몰랐다며 교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 씨의 아내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 씨의 아내는 2년 전 코인 투자자와 통화하며 주기는 건 원래 내 전문이다. 피해자는 이제 도를 넘어버렸다고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 씨 부부는 투자자들로부터 약 3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아 피코인에 투자했다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특수부대 출신 이경우가 유 씨 아내에게 돈 빌려달라고 보낸 메시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극단적 상황까지 생각한다며 무슨 일이든 성심성의껏 돕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이경우의 부인인 성형외과 간호사 A씨가 범행을 함께 공모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자택 등 압수수색에서 나온 주사기가 범행 과정에 쓰였던 주사기와 같은지도 대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아내와 A씨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추가 입건할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자, 빈자리에 주차를 하려는데 곧 올 거라면서 자리를 가로막고 심지어는 드러눕기까지 하는 사람들, 이 주차 빌런이라 불리기도 하던데요. 국회에서 이들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찬반이 엇갈립니다. 유지은 기자입니다. 노상주차장 빈자리에 한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운전자가 클락션을 강하게 울려보지만 꿈쩍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비운 남편의 주차 자리를 맡겠다며 막아선 겁니다. 이웃 주민 간 실랑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저씨, 나오세요. 나오시라니까요. 앞으로는 이처럼 주차 공간 선점을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막을 경우 거액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노상 노외 주차장에서 통행로를 가로막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무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규제가 좀 엄하게 적용돼도 되지 않나라는 완전한 규제를 위해서 좀 금액이 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몽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이 너무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국민들한테 먼저 알리고 계몽부터 하고 그다음에 법으로 규제를 하든지. 다만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아파트 주차장 등 사유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송기현 의원실 관계자는 사유지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한밤중에 돌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와 직원을 협박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출입문에 1시간 휴업한다는 종이를 써붙이고 들어왔는데 미처 못 본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서 범행은 실패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마스크를 쓴 남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담배를 건네는 직원을 향해 돌을 꺼내 보이는 남성.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짱돌을 가지고 돈을 요구한 경우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무자가 돈을 안 주니까 그것 가지고 한참 시비를 하다가 지난 2일 새벽 1시쯤 30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와 돈을 전부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오기 전에는 문 앞에 1시간 휴업이라고 쓴 종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남성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범행 20분 전부터 근처를 서성이며 인적이 드문 때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버리고 달아났고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남성은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편의점 범죄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지난 2월에는 인천의 편의점 점주가 강도에게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가스청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사에다 논의를 해가지고 몽둥이라든가 그런 거 하나는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오늘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봄비가 그치고 날씨 좋은 봄날이 오는가 했지만요. 지긋지긋한 미세먼지와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뿌옇고 목은 칼칼했던 하루,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전체가 희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봄 기운과 함께 피어난 실록의 푸른빛이 감돌던 산도 잿빛으로 윤곽만 보이고 63빌딩도 미세먼지에 가려져 흐릿합니다. 눈물도 좀 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뻑뻑하고 눈이. 칼칼한 게 좀 느껴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또 써야 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봄비가 지나가자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어제 낮부터 한반도로 유입된 겁니다. 당초 예보에 없던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는 비구름 아래에 숨어 있어서 환경위성이 미처 관측해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지역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179 마이크로그램, 강원 171 마이크로그램, 나머지 대부분 지역도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평소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4-5배 높은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오후 9시까지 시행됩니다. 4월에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건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입니다. 휴일인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대기질은 보통 수준이 되겠으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층으로 황사가 유입되어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땐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이미 떨어진 꽃잎에 봄꽃 축제가 울상입니다. 고민하던 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축제라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이런 꽃 없는 꽃 축제는 어떻습니까? 김태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윤중로 봄꽃 축제. 정작 나무엔 초록색 이파리가 무성하고 남은 꽃잎은 바람이 불 때마다 힘없이 떨어집니다. 지난주 이른 꽃망울을 터뜨린 뒤 최근 비바람을 동반한 꽃샘 추위까지 더해져 꽃이 져버린 겁니다. 마술쇼의 다양한 공연들이 방문객들의 흥을 돋우지만 빨리 진 벚꽃은 못내 아쉽습니다. 좀 만개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또 내년이 있잖아요. 네, 내년에 다시 봄을 기다립니다. 26km에 달하는 벚꽃길을 자랑하는 대전 대청호 주변. 4년 만에 벚꽃 축제가 오늘 공식 개막했지만 주인공인 벚꽃을 찾아보긴 힘듭니다. 군데군데 남은 꽃송이만 겨우 보입니다. 가장 긴 벚꽃 터널이라고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알고 왔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봄꽃이 없는 봄꽃 축제를 고민하던 지자체.
그래도 축제는 해야 한다며 재치 있는 홍보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관람객들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보며 아쉬운 마음을 덜어냅니다. 너무 센스 있어 솔직히 들어올 때부터 깜짝 놀라긴 했어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리는 석촌호수 축제는 축제 명칭에서 벚꽃을 아예 뺐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모처럼 대면 축제를 계획했던 지자체들이 벚꽃 없는 벚꽃 축제 대안들을 짜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굳은 일을 해도 탈이 없다는 윤달이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흔히 부모님 수의를 맞추던 풍습을 떠올리지만 반려인이 늘어난 최근엔 반려동물의 수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정윤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하얀 옷감에 레이스와 리본이 곱게 장식돼 있습니다. 그 옆으로 놓인 자그마한 모자와 발사계까지. 일체형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머리를 이쪽으로 눕히고 예를 들어서 끈을 겉에서 몸에 맞게 묶으셔도 되고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수의입니다. 실로 엮어 만든 손바닥만한 침대형 바구니. 햄스터와 거북이, 도마뱀 등 작은 동물의 몸을 이불처럼 덮은 뒤 담는 독특한 수의도 있습니다. 애군이 없다는 윤달을 맞아 반려동물의 수의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윤선희 씨. 고양이는 건강하지만 속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이 윤달이어서 귀신을 속여서 아이를 먼저 데려가지 않도록 해서 더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어요. 음력은 매년 양력과 11일 차이가 나 갈수록 날짜와 계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이런 차이를 막기 위해 통상 3년마다 끼워 넣는 달이 윤달로 올해는 이번 달 19일까지입니다. 귀신이 없는 달 윤달에 부모님의 장수를 바라며 수의를 맞추던 풍습이 반려동물까지 이어진 겁니다. 실제로 수의 구매량도 늘었습니다. 윤달이 확실히 비율로 봤었을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는 확실히 상승이 되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의 수의를 직접 만드는 공방 수업도 부쩍 늘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반려동물의 장례는 입관 뒤 추모 행사를 거쳐 화장이 진행됩니다. 장수를 상징하는 윤달의 오랜 풍습이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요즘 중국 일부 대학에서는 봄방학이 생겼습니다. 방학 동안 꽃도 보고 연애도 좀 해라 권한다는데요. 그 속사정은 더 이상의 인구 감소를 막아보려 자구책을 짜내는 겁니다. 세계를 가다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봄꽃이 화사하게 핀 대학 캠퍼스. 학생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강의실 의자는 책상 위에 아예 올라가 있습니다. 쓰촨성의 한 직업학교입니다. 나가서 꽃 구경을 하고 연애를 하라며 일주일간 봄방학을 줬는데요. 결혼 기피와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애를 장려하는 정책까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봄방학 숙제는 연애 관련 보고서와 짧은 동영상을 제출하는 겁니다. 让他去体验这个恋爱的美好，让他去感受这个世间的万事万物。 학교 한켠에는 분홍색 판을 크게 설치해 고백하라며 연애를 재촉하기도 합니다. 이 대학뿐 아니라 칭다오 등에 있는 대학들도 비슷한 이유로 봄방학을 공지했습니다.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연애 장려 방학에 반색합니다. 和朋友出去和男女朋友一起出去都是一个很浪漫的事情. 하지만 저출산을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其实我说句实在的，我觉得低结婚率啊，低这种东西，跟假期的关系并不大。而且我觉得孩子会拴住我。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 1000여 명으로 61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1978년 도입한 한 자녀 정책을 2016년 폐기해 두 자녀를 허용하고 2021년에는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게 했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1.18로 떨어졌습니다. 房啊、车子啊这方面的问题压力比较大，所以就对结婚这件事情越来越滞后吧。
甚至可能就不考虑结婚这种。一个人也挺开心的嘛，也挺开心，就不需要另一半。 중국의 젊은 층은 경제적 부담과 가치관 변화로 출산은 물론 결혼조차 기피하고 있습니다. 쓰촨성 청두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비가 지난 뒤 날이 부쩍 쌀쌀해졌죠. 주말 동안 외출하신다면 아침, 저녁으로 걸칠 만한 따뜻한 외투 하나 챙기시면 좋습니다. 밤사이 기온 더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해서 몸에 닿는 공기는 더 차갑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은 3도, 대관령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집니다.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이 14도, 대전과 광주는 16도로 오늘과 비슷하지만 큰 일교 차이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겠고요. 특히 동해안 지역으론 특보 수준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유입된 황사는 내일까지 중부로 조금 더 영향을 주겠는데요. 이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약이 일상에 침투해 걱정이 태산인데 자꾸 수사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수사 범위를 축소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요. 자, 야당에서는 작년부터 대통령과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약 범죄 수사, 검찰이 다시 가져가려고 사안을 부풀린다고요. 자, 경찰이 수사를 하든 검찰이 수사를 하든 국민은 중요치 않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마약은 공공의 적. 뉴스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